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무진 소환 조사에도 곧 나설 전망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경합수본이 주말에도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했고 일단 마무리가 됐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압수된 전자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측에서나 아니면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합수본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그리고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물의 대상으로는 일단 투표용지 인쇄 계획이라든지 예산서를 비롯해서 투표록 그리고 회의록 또 전자 파일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러한 전자 파일을 다 다운을 받고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압수물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벌어지게 됐는지 어떠한 관리 부실이라든지 총체적인 그러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미 발생했다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태로 한 10여 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2명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국 금지 조치가 되기도 했고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입증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직무유기죄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실수로 하는 것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위험을 언제 인식을 했고 인식을 한 이후에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의 핵심은 지금 이 선관위 자체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당시에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전 11시 50분에 선관위 직원 그러니까 송파구의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에 일련 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용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련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시 40분 정도에 이 투표 운송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투표 용지가. 그리고 4시 46분에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일련 번호 없는 투표 용지가 배분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낮 11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46분이 지나도록 한 5시간 정도 이 지나도록 전혀 이제 상태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태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직무유기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일 선거 당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6시까지 딱 시간을 맞춰서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는 그 당일이야말로 정말 모든 인력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지나도록 이것을 수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형사적인 책임과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참 뭐 일련 번호를 수기로 적어주다가 이제 일련 번호 없으니까 무번호 그 용지를 분출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무유기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방금 짚어본 혐의 말고 횡령과 배임까지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선관위에서 예산을 받을 때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우리가 투표권자를 고려를 했더라도 110% 정도 인쇄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0%의 수량을 인쇄할 정도의 예산을 다 할당받아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50%가 인쇄가 됐고 지금 드러나는 의혹에 따르면 1900장이
적힌 그러한 박스가 물론 확보되지 못했지만 50%도 미달하는 정도로 지금 인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 배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법적으로 본다면 횡령보다는 배임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떠한 예산이나 자금을 이제 유용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배임의 경우에는 내가 맡고 있는 이러한 그 회사라면 회사 아니면 정부 기관이라면 기관 조직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배임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예산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활당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실제 투표용지로 한다고 이렇게 받아놓고 예를 들어 성과급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사비로 쓰겠다,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 성과급 문제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경 합수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태학 전 위원장이라든지 허철은 전 사무총장 등 고위급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무 담당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중간급 간부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점점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는 정도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면서 개시를 하면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도 예정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참고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이후에 어느 당사자가 피의자로 추가로 더 특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를 물어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이 수개월 안에 이제 시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수본에서도 수사 자체를 굉장히 서두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우리가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공직선거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합니다. 이게 네.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권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합수본에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들고 나타난 이 상자 하나가 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보관돼 있다가 사라진 상자라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1900매라고 적혀 있는데 입수 경로가 익명의 제보자 정도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경로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부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 증거를 보전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온 대상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우리 폐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전한길 씨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게 바로 그 상자 중에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가장 우선은 지금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폐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 상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 선관위에서 투표 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상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5일에 경찰이 이제 현장 안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위대도 함께 이 현장에 들어갔던 그 일정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선관위에서 9일 날 이 폐기가 됐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폐기됐다라고 인지된 시점보다는 앞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시점에 혹시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7개 중에 1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상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일단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선관위의 설명을 보면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진 7개 중에 몇 개가 사라졌는지 그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 하지만 폐기된 과정을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법적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직업 정신이 부족한 그러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거기에 투표 끝나면 이렇게 쓰레기도 담고 뭐 필요 없는 물건도 다 담는 그런 의미 없는 상자다라고 선관위는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이 상자들에 대해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서 증거부정 신청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선관위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보전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전에 이렇게 지금 국민적으로 이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부실선거라든지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상자를 굳이 우리는 원래대로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폐기를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인지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증거 보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지 부족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이 뭐 언론사 기자를 감금한 시위대도 추적하면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가담한 인물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금죄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뭐 방이라든지 문이 잠긴 곳에 이렇게 가둬놔야만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에워싸고 둘러싸서 그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사실상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감금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뭐 감금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경찰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인 행위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1대1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렇게 모여서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역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지만 민주질서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럼 이 부분 역시 앞서 말씀하신 뭐 감금죄라든가 또 뭐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 선관위가 투표요직 부족 사태를 이제 초래를 했을 때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도 맞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상에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가 참정권이고, 그것이 투표용지에 종이가 없어서 내가 투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참정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본인의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현재 헌법 체계에서 보장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을 압박해서 어떻게 경찰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 싸우다가 뭐 폭행이라든지 상해가 발생한다라든지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개개의 행위이고, 이러한 형법상의 어떠한 질서를 흐트러지는 것 역시 민주적인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번 사태 진원지인 선관위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지난 대선 때 그 코로나 환자 등의 사전 투표를 담은 투표지를 이른바 이제 소쿠리에 담아서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해에 성과급 배정된 83억 원을 거의 다 집행을 해서 딱 1,000원 빼고 직원들이 다 받았고 징계는 딱 2명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좀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내가 성과금을 다 받아간다? 이것은 국민적인 정서와도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급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급이라는 것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의 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했느냐. 그런데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소쿠리 투표라든지 굉장히 투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1,000원 받게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다 받아간 거죠. 이것은 추후에 선관위가 조직 개혁이라든지 개편을 하려면 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이 추후에 이루어질 국정조사 특위에서 뭐 법적 문제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들여다봐야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집행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선관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모아낸 세금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는지, 성과급으로 쓰이는 거 잘했다라면 성과급으로 쓰일 수 있는 내부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내부 지침에 대해서 어긋나게 어떠한 기준도 없이 우리가 집행한다라면 셀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최종 결재권자가 과연 이러한 규정에 맞게 판단을 했느냐가 문제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은 투표 자체 투표용지 부족이 왜 됐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선관위 자체가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기강이 해이해진 선관위 모습이 하나둘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도마 위에 오른 점이 그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되면 휴가를 많이 쓰더라,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사실상의 이제 근무 태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간에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관위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 해서 대거 휴가를 간다라든지,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복귀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뭐 자행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고, 그 외에도 2023년에 전현직 사무총장 등 이 고위직 중심으로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있어서 과거에도 사실 좀 문제가 됐었던 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이 이 골프 스윙하는 장면, 대구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시점이 처음엔 특정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스윙 연습을 했다라는 게 결국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관위의 이 관계자 직원들이 사명의식이라든지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느냐, 이러한 기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골프 연습을 한 날이 그 대학생들이 단체로 공동 성명을 내고 시국선을 한 날이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이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여야 모두 일단 국정조사 하자에는 뜻을 모았는데 그 특위 구성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위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 그럼 민주당 의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구성 비율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장의 자리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그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대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투표 용지를 왜 그만큼 충분하게 인쇄하지 못했느냐,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정권 침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그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선거의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청와대에 대해서까지도 사실상에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양 당에 좀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정조사 말고 특검을 놓고도 양당이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 뭐 청와대도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성 열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시까지 특검을 열어는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특검 뭐 절대 안 돼 이거라기보다는 아직 수사가 이제 초기 단계에 해당하다 보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어떻게 개진되는지 보자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관위 그리고 이것이 뭐 정부와도 연관돼서 이제 발생한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인 이제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막 합수본이 이제 가동을 해서 시작을 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합수본으로 아직 증거물들에 대한 인계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합수본이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특검까지 여기서 같이 도입이 돼서 하면 오히려 더 수사가 좀 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월이라는 시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뭐 임명하고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조금 보고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을 보면 부실 선거, 그러니까 부정 선거가 아니라 부실 선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67%고 그런데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건 부정 선거의 시도다. 또 응답자 44%는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전면 재선거 어떻게 진단하세요? 전면 재선거의 가능성은 사실 이제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효 확인은 선거 소청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에 가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으로서 이번 선거는 무효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것도 일부 당락이 바뀔 수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뭐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면 재선거를 하려면 그 선거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무효라는 것이 우리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그 과정에서 뭐 직무유기라든지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정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려면 사실상의 선거의 당락이 다 바뀔 정도의 그러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재선거의 목소리가 사실 찬성 44% 낮은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였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태 핵심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조개혁이 될 텐데 선관위원장이 상임제가 아닌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됐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 아직 발목이 묶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상임제가 되어야 되는 조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거를 뭐 말이 사실 쉽지 전국 단위의 선거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공정하게 다 이 집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수장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상근직으로서 모든 절차라든지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만큼 선거,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상근직으로서 상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대표, 수장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공감을 충분히 하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마도 정치적인 목소리가 개입되어서 누구란 쳐야 된다, 누구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셀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독립성이라든지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자리를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선관위 관계자라든지 뭐 선관위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정말 이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만든다는 듯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쇄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내지는 부실선거라든지 다양한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예, 마지막 말이 많은 분들께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